네, 미국 증시 이슈를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이항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한희입니다. 네, 이번 주에 뉴욕 증시가 이제 주요한 이벤트를 드디어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열어보시죠.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장은 어디로? 오늘 뉴욕 증시는요,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삼다 지수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내일 금리가 인하되면 이제 9개월 만인데요. 시장은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요? 일단 과거 사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오늘의 뭐는 하락이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약보합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 모건이 일단 과거 사례를 스타디해 봤더니요. 금리 인하가요. 이미 강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에 더욱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일단 미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경기 침체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단행된 금리 인하는 주가를 크게 올렸다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강력한 상승세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S&P 500이요. 사상치 효과가 2% 이내에서 이런 금리가 인하했을 경우에는요. 향후 1년간요. 평균 13.9%의 상승을 했고 상승 확률은 무려 100%가 주가 올렸던 것도 여러분들 표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아실 수 있겠고요. 또한 이번 같이 9개월 만에 금리 인하, 5개월부터 10개월 사이 만에 금리 인하가 있을 경우에도요. 주가는 향후 12개월 동안, 즉 1년 동안 평균 13%가 상승했고 상승 확률은 91%가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 횟수 이런 것들이 이번 내일뿐만 아니라 연말까지 3번이다 아니면 2번이다 4번이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내릴 금리 인하는 25%에서 50bp 인하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우리가 우려할 수가 있겠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에 팔자라는 일반적인 시각이 있다는 거죠. 소문에 닿다가 뉴스에 팔자라는 현상으로 시장이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향후의 로테이션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둘기파적인 반응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에는요. 기술주와 성장주에서 가치주나 경기순환주로 자산 로테이션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또 연준의 톤에 따라서 어찌 보면 주가가 올라가다가 다시 또 크게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길게 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으로 볼 수는 없죠. 네, 약보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 미리 선반영된 것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관심 가져볼 만한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어떤 주식이 유리할까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 있는지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는지 여러 명이 있습니다. 어저께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연준의 의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릭 리더 의견도 드렸는데 오늘 시티그룹과 JP 모건 등의 의견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시티그룹은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혜를 입는 주식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것은 금리 인하의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누가 수혜를 입는가에 대해서 시티그룹은요 금리 인하의 효과가 기본적인 경제 상태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 같은 선장이 이어지면은요. 성장주라든가 중소형주가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금리 인하가 중소형주라든가 돈을 버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은 기업들에 일단 도움이 되는 거. 흔히 해서 성장주 그리고 중소형주의 베팅의 가능성은 크다는 것은 분명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반면에요. 경제 상장이 조금 악화될 수 있죠. 이랬을 때는 방어주라든가 변동성이 낮은 저베타주, 흔히 얘기해서 배당률이 높아진 거, 금리가 낮아질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도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티그룹은 금리 인하에 가장 민감한 주식,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고요. 최근 들어서 썩 성과가 좋지 않았던 조직 위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7개를 선정했습니다. 도큐사인이라든가 EF 뷰티, 갭, 그리고 램 웨스턴은 작년 돌에 큰 움직임이 없었던 주식이 되겠고요. RX 아메리칸 리소시스, 그리고 썰런, 그리고 에코스타는 통신주인데요. 이런 7개 주식을 특히 좀 봐야 될 만한 주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간 진짜 여러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도 릭레이더도 얘기했고 지난주에 얘기했던 JP 모건이나 골드만스가 한결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금리가 최근같이 인하할 시기에는
금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것이 역사적 패턴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특히 지난 25년간에요. 인플레이션이 2.9% 정도 그 이상이었는데요. 연준의 목표치를 웃도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됐을 경우 딱 지금 같은 경우인데요. 금 가격은 하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25년 동안 이런 높은 그 인플레이션 속에서 금리 인하는 한 번도 이 투자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금에 대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여러 IB, 어저께 리더까지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금에 대한 의견을 상당히 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들은 금은 특히 내년도까지요. 온스당 지금 오늘 3,700달러 넘나들고 있으면서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4,000달러 정도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망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에 민감한 주식들 다시 한번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금리 인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 가격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는 지금 분석을 강조하는 부분도 자, 금 최근에 이제 투자 아주 관심 많은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 월가의 흐름을 한눈에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지표 소매 판매 평가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고요. 오늘은 경제지표 가운데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요. 관세에도 불구하고 호조세 나온 부분이 의미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경제가 어렵다 얘기하고 있고 여러 가지 미국이 망가진다 얘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겠고요. 소매 판매가 또 3달 연속 강한 증가세. 특히 이번 달은요. 전월 대비 0.6%가 상승했는데요. 전망 0.3이었기 때문에 깜짝 실적이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도 있고 노동시장의 악화 우려가 있지만 소비자의 지출이 견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소비가 웬만하면 꺾이지 않는다 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뭔가 세일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조금이라도 싼 데를 가든지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를 하든지 하면서도 결국 소비를 줄이지 않는 것이 미국인의 특정한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미국은 다르다라는 미국 예외주의의 근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우려와는 달리 미국의 전체적인 즉 가계의 재정이 견조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가를 상승률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런 것이 결국은 미국 소비자들이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과는 완전히 차별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흔히 얘기하는 미국 예외주의가 오늘도 확인됐다라는 것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오라클 또다시 급등 시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떠오르는 샛별 오라클이 또다시 급등을 시도합니다. 틱톡 인수 기대감, 계속 아무튼 좋은 소식을 기대하게 만드는데요. 네, 저희가 이번 달, 그리고 8월 달부터 제일 자주 말씀드렸던 이 코너에서, 그리고 또 앞선 코너에서 얘기하는 것이 오라클과 브로드컴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드리지만, 매그7이 확장되면서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틱톡은 예전부터 나왔지만, 틱톡의 매각 합의 관련된 소식이 오늘 다시 한번 호재로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최종적인 결정 내용은 아니지만, 파트너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인수할 수 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여전히 긍정적인 요인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여하튼 압도적인 AI 분야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발표된 분기 실적 보고서, 특히 그중에서도 계약 잔고죠. 그냥 얘기해서 수주 잔고가랑 비슷한 얘기인데 그것이 4,550억 달러로 60% 이상 성장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당초 연말까지 70% 성장할 거로 예상됐었지만 올해 또 77% 늘었고 바로 이런 그런 인프라 분야의 매출이 올해 대비 앞으로 3, 4년 동안 2배, 3배가 아니라 4배가 늘어나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제프리스는 오라클은 클라우드 전쟁의 새로운 힘이다. 새롭게 들어가는 그런 축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기존 클라우드 강자들과 더불어서 하이퍼스케일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엄청난 흐름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 오라클과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로드컴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표를 한번 그림으로 한 두세 장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매출 전망의 추이가 얼마나 크게 변하고 있는지 내년과 후년의 매출 전망은 거의 이거는 뭐랄까요? 기울기가 직선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보이고 있겠고요. 이건 매출도 마찬가지. 이게 주당이 또 급등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주당이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들 오라클, 브로드컴 계속해서 여러분 관심들 꼭 넣어두시고 스타디를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확장세에 종목들의 확장세 이번 주에 계속 주목됩니다. 여러분 스터디 꼭 해보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브로드컴과 오라클, 자 오라클과 브로드컴 계속 번갈아가면서 전해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허쉬 더블 업그레이드 무슨 일일까요? CNBC 소식인데요. 뉴욕 증시의 허쉬라는 종목이 HSY 골드만삭스에서 매도해서 매수로 뒤집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는 좀처럼 쉽지 않은 그림인데요. 네, 허쉬하면 여러분 초콜릿으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올해 초반까지 보면 한 1년 반 동안 주가가 끊임없이 내려면서 웬만한 증권사가 중립 이하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골드만삭스에서요 그동안 이제 매도 의견을 갖고 있다가 매수로 두 단계나 올려놨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더블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의 부진을 딛고요 시장 점유율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쉬가 이렇게 어렸던 것은 코코아 가격의 수입 가격이 계속 올라갔던 생산지 가격이 올라가고 수입 가격이 올라가고 그것은 마켓 가 떨어졌던 부분이 되겠는데요. 골드만삭스가요. 기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런 허쉬가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고 경영의 혁신을 통하고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질 수 있고 마켓 쉐어를 늘릴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도 골드만삭스도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도 올린 것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도 170에서 222달러로 많이 올려놨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핵심은 시장 점유율의 회복과 실적의 회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7월 이후 최소 12곳 이상이 목표 주가 올린데 오늘 골드만삭스가 투자 의견도 더블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단기적 이런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 필수 소비재 쪽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갖고 역시 스타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경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